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편리해지는 만큼 사라지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전통 매듭과 규방 공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사람과 경남에서는 전통 매듭과 규방 공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통영에 사시는 김혜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전통 매듭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다고요? 네, 한 20년 정도 됐네요. 네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휴직 때 매듭 작품을 보고 반해서 애를 업고 배우러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네. 색상이 화려한데 색감은 너무 곱고 단아해서 그런 매듭 작품에 빠져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하시면서 또 이렇게 전통 매듭을 배우셨고 이제 전통 매듭을 하신 지 벌써 20년이 되셨는데 전통 매듭을 배우기 위해서 부산에 계시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배우셨다고요? 네. 부산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운전이 좀 서툴렀어요. 네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 육아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쉬는 날에는 부산을 갔습니다. 네. 피곤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배우고 싶어서 하는 고생이라서 즐겁고 행복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만 들어도. 하지만 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겠죠. 전통 매듭이라고 하면 정확히 이게 뭘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매듭은 매 가닥을 엮어서 모은다는 뜻인데요. 끝목을 사용해서 맺고 엮어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수법이나 만들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네. 매듭은 앞과 뒤의 모양이 같고 상하, 좌우, 대칭이어야 되는 게 특징이고 중심에서 시작해서 중심에서 끝나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두 가닥으로 매듭을 맺는데 우리나라 전통 매듭은 사람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전통 매듭은 옛 복식이나 유물로 보아서 돋볶은, 놀이개, 허리띠, 선추, 발걸이 등 복식과 실내 장식에 두루 사용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매듭의 기본 매듭 종류는 20여 종류인데 요즘 계속 창작되어지는 매듭 기법이 있어서 종류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네, 매듭 모양이나 종류가 정말 각양각색이네요. 그리고 저도 오늘 선생님 뵙기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색이 너무 곱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면은 복잡하고 왠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선생님께서 매듭을 배우시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부분은 없으셨나요? 제가 처음 매듭을 배울 때는 휴대폰이 막 도입된 시기라서 동영상 기능도 없었고 동영상 사이트 그런 것도 없던 시기라서 오로지 제가 수업 시간에 적은 필기하고 제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네. 한날 나비 매듭을 배우고 집에 왔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네네. 저녁 내내 머릿속에서 낑낑거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매듭끈이 막 움직여서 나비 매듭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끝목을 다시 잡았죠. 그랬더니 나비 매듭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생각날 정도로 이 나비 매듭을 완성시켜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께서는 20년의 시간을 전통 매듭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전통공예는 특히 매듭공예는 기법을 배울수록 어렵고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시간씩 집중해야 하거든요. 네. 천천히 차분히 끝목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내심과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네, 최근에는 또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수업도 하고 계시는데 매듭 수업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지금 개인 수강생도 받지만 규방공예 동아리에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특히 학생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학생들이 매듭공예나 규방공예를
보고도 이게 뭔지 몰라서 알려주고 싶어요. 네네. 통영의 특성상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데 최근 매듭 팔찌를 그 학생들과 만들어 보았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노력하고 공부도 잘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또 내가 직접 팔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또 학생들에겐 큰 의미가 있고 또 추억이 되니까요.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 매듭으로만 그치지 않고 10년 전부터는 규방공예도 배우고 계신다고요? 예. 한 10년 전에 제가 잠시 매듭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매듭만 계속 배우니까 배우시는 분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규방공예는 그러니까 바느질 종류라서 접목시켜서 하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작품의 가치도 좀 높아질 것 같아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금 규방공예가 바느질을 접목한 또 그런 공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예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규방공예는 여인들이 모여서 옷, 소품,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아녀자들의 공간을 규방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서 만든 것을 규방공예라 합니다. 네. 거기에는 자수도 있고 매듭도 있고 바느질도 있고 염색도 있고 매우 다양하죠. 그러네요. 바느질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이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께서 주로 만드시는 건 어떤 건가요? 제가 규방공예에서 만드는 거는 한복이나 이불을 만들고 남은 조각들로 보자기나 주머니, 바늘집 등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대체로 만듭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주머니도 종류가 기주머니도 있고 복주머니, 향낭주머니, 두루주머니 등 많이 있고요. 예. 보자기도 사선보자기, 무지개보, 쌈솔보자기, 여의주보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다 만드는 거죠. 와, 대단하십니다. 또 이런 규방공예와 전통 매듭을 접목시킨 작품으로 수상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예전에 매듭에 처음 할 때 한 20년, 그러니까 한 17, 8년 전에는 출품해서 입선하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2022년도에 한국서화협회에서 한 공모전에 바람의 소리라는 천연염색 옥사발을 출품하였는데 네. 그래서 거기서 수상하였습니다. 그 작품은 옥사발을 만들고 그 윗부분 공간에 감개 매듭이라는 바늘 꽂이를 여러 개 엮어가지고 올린 작품인데 작업 시간이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한 4, 5개월 걸린 것 같아요.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한 작품이라서 제가 정말 많이 아끼는 작품입니다. 정말 작품 하나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또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요. 현재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다양한 전시도 하고 계시는데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들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통영에서는 제가 전시 지금 1월 달에 할 계획인데 네. 그 동아리 회원들 분과 함께 전시를 할 예정인데요. 그 동아리 분들이 배우기 이제 초급이라서 작품이 좀 엉성하고 네. 하지만 완성하고 배운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하고요. 부산에서 제가 또 같이 전통공예를 배우는 사람들끼리 회원전도 하는데 제 작품은 예전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작품하고 유물을 재현한 쌈솔 보자기라고 있거든요. 네. 그거랑 경상도 골무라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엮어서 다시 삼장 놀이개로 만드는 그런 작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 전시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전통 매듭과 규방 공예를 접목시켜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으실까요? 예, 매듭과 전통 공예를 접목시켜서 만들고 싶은 작품은 많습니다. 네. 놀이개도 있고 옥사발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거는 작품이 굉장히 큰 거라 네.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통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영의 조개를 이용해서 조개패도 만들고 싶고 또 통영의 시화가 동백인데 네. 그 동백꽃을 닮은 매듭꽃을 좀 만들어서 통영 관광상품 공모전 이런 데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네, 통영을 담은 전통 매듭과 규방 공예품이 될 텐데 꼭 도전하셔서
통영 관광 상품으로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한 20년간 배운 전통공예를 가르치기로 마음먹은 거는 잊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은 모든 것이 빠르고 간편해지는 시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전통공예는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안타까워 부족한 실력이지만 사람들에게, 특히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싶어 시작했으니 좀 더 시민들에게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가가 가르치는 게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전통을 이어가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감사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람과 경남의 공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혜정 선생님께 경남 또는 통영,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가요? 저는 경남 창녕에서 태어나서 지금 거의 반평생 경남에서만 살았습니다. 네. 특히 통영은 제가 30대, 40대를 통영에서 보냈는데요. 그래서 통영은 저에게 청춘입니다. 와,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젊은 시간을 통영에서 보내고 계신데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과 경남 오늘은 통영에서 전통 매듭과 규방 공예를 하고 계시는 김혜정 선생님 만나봤습니다.